LG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평가지표 43번, 공동생활과정 41번,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입니다. 인지 프로그램인데요.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점수를 받으실 때는 워낙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점수를 받을 때 지금 이게 점수 3점짜리죠.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항목이라서 기본적인 그 전략을 세우고 나서 이 지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밑에 있는 척도를 좀 볼게요.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을 먼저 좀 보면요.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우수 3점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1, 2, 3번을 충족하게 되면은 양호 2.25점이 되고요. 그리고 1, 2번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1.5점인데,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빵점이 됩니다. 빵점.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지금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점수 받을 때는 지금 양호하고 보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1번, 2번 항목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3번까지 점수를 맞춘 이후에 그 다음에 4점을 맞춰서 우수를 맞추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를 보시면 평가 기준이 1번, 2번이 뭔지 좀 볼게요. 1번, 2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일단 계획을 세워야 돼요. 프로그램은 계획 세우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게 1번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거에 따라서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 3회 이상 실시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일지를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 2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2번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먼저 끝내놔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일지를 작성하면 일단은 점수 반절은 맞고 시작하는 항목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3번 항목이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것이 1, 2번이 완성된 이후에 3번을 진행하시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예전 거를 만들어내려고 해서 그렇지,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계획을 세우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 증진 말고 여가 프로그램 할 때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이제 월별 계획으로, 연별 계획이 월별 계획으로 나눠지고, 월별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일지가 작성되다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의견 수렴을 원래 하고, 그 의견 수렴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내용을 바꾸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방식을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기간들,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빠져있는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1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대로 2번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분기별 1회씩 해서 그에 대해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한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21년도에 지금 이 평가를 준비하다 보니 2019년도, 20년도에 누락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만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인 정서적 안정감 및 시각적 촉각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부분을 준비하게끔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설명에 따라서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 1월부터 21년도 평가일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기준 1, 2번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 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그룹을 몇 개로 나누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밑에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 인지기능 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지가 없는 분, 인지가 좋으신 분, 이렇게 나눠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실시를 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3회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수급자가 1회 이상은, 주 1회 이상은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횟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횟수를 정해놨을 때는 우리가 평가를 준비할 때 항상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전 것을 되짚어 봐야 돼요. 되짚어 봤을 때 우리가 19년도 1월 1일부터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이게 주에 3회 이상 실제로 인지기능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었는지 그 기록을 다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1회 이상 참여하는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서 점수를 채점을 매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반절이라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점수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한 번에 3점을 이렇게 이제 맞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되짚어가면서 제공되어 있는 일지까지 다, 그러니까 물론 계획에 맞게끔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일지까지 다 작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니까 주 3회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니까 그룹이 이제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3개, 4개까지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요. 저는 그룹 2개라도 일단 나눠서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룹 2개일 때 보면 A그룹이 주 1회 하고 B그룹이 주 2회에서 총 3회를 했다면 그룹당 주 1회 이상 해서 총 1회 이상은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만 짜고 그에 따라서 제공하기만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되짚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없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계획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계획이나 결과까지 일지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일단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기준에서 특이한 사항을 한번 밑줄 쫙 보시면 밑줄 친 걸 보니까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 자료로 확인하여 인정한다. 사실 이제 와상환자라든지 실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제공 기록지에도 나와 있고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 자료로 확인하고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제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밑줄이 안 쳐져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지역 참여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가 프로그램도 사실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인지 프로그램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가 프로그램으로 보이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이건 인지 프로그램이다. 이건 여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 기관에서 딱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해 주시는 것은 어디서 정하느냐? 계획에서 정합니다. 계획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획에 맞게끔 제공하게끔 하는 거고요. 여러 지표에 중복되지 않게끔 분리를 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가 프로그램까지 교육 영상을 찍은 이후에 프로그램 영상을 한번 보강해서 하나 더 찍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예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1번, 2번을 지금 다 봤는데요. 기준 1번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공을 하다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알맞는가, 실제 수급자에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공을 해보니까 수급자에게 알맞는가, 우리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바꿔야 될 점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가령 종이접기 프로그램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인지 프로그램 중에. 그러면 종이접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색종이를 이만한 색종이를 만약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만한 색종이 말고 조금 더 큰 걸 좀 주시면 안 되나? 손이 뭉툭해가지고, 종이 접기가 너무 어렵더라. 뭐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내에서 무언가 이제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물어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2번 사이사이에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들어가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다음에 그걸 변경해서 제공 기록하는 것이 원래는 사실은 정확한 건데 우리가 이전 거를 되짚어 보다 보니 평가를 지금 3년치를 한 번에 하다 보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반영 같은 경우 일지는 잘 썼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일지는 다 잘 쓰셨는데 근데 이 반영을 안 해가지고 역으로 되짚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공 기록지를 변경한 한이 있더라도 예전 거를 이제 해낼 때는요 변경한 한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분기별 한 번 이상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서 의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제공하게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급여 제공 계획부터 이제 결과까지 굉장히 제가 연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기준 3번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기준 4번 같은 경우에는 침해 수급자가 없어도 시설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성함을 안정을 주는 환경, 지나치게 밝은 색을 수급자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하고 밝은 색을 강조점을 두거나 또는 잔잔한 음악으로 불쾌한 소음 차단 등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다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라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매뉴얼을 보고서 모르는 단어라든지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으면은 꼭 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걸 숙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나치게 밝은 색은 수급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색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이게 매뉴얼을 보시고 저희 이제 우리 국회의원 강의를 듣고 천천박사 얘기하는 것을 띄워주는 것을 이제 보셔도 이걸 확인해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적혀있는 부분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 있다면 이 부분은 검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중간색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해서 어떤 것이 중간색인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자극을 주는 환경. 과거의 기억을 촉진한 옛 물건들을 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수급자 옛날 사진 좋아하는 소품 등을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 이제 기관 상담을 할 때 보호자가 이제 찾아왔을 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항목이세요.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이번 상담 내용은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집에서 우리 기관으로 이사를 오신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사 오실 때 보통 본인들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들고 오시는데 과거 기억을 촉진하는 옛 물건들을 지역을 해놓으면 실제 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상담할 때 준비물로 다른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물품들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예전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준비 물건으로 우리 입소 당시에 준비 물건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도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같은 이런 너무 밝은 색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뭐 잔잔한 음악으로 뭐 불쾌한 소음 차단 등 이런 벽지를 뭐 새로 바른다든지 아니면 이 문을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과거의 기억을 촉진하는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4번을 평가뿐만 아니라 저는 상담을 할 때도 활용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순차적으로 이제 맞는 건데요. 이 43번 지표를 점수를 맞으실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1번, 2번 항목,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일지가 다 있어야지 일단 점수가 1.5점이 나오니까 1, 2번이 빠져버리면 점수가 빵점이 나오잖아요. 빵점. 그러니까 일단 일지까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3번을 하고 4번을 내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43번 지표, 공동생활과정 41번 지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은 3편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는 없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